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메인 화면과 회원가입 화면, 로그인 화면까지 모든 페이지에 웹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주는 게 가장 서버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MySQL을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Lecture Evaluation이라고 넣어줄게요. 즉 강의평가, 이 웹 프로젝트의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전에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총 3가지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JSP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간단하게 회원 테이블 만든 적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회원 테이블부터 만들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create table user라고 넣어서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먼저 user id라고 해서 회원의 id를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사용자 id 같은 경우는 최대 20자 정도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user password 같은 경우는 64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ser email 같은 경우는 대충 한 50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전부 다 최소한 20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진 내용들을 이렇게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해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작성자 이메일 데이터에 해시 값을 적용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회원가입 같은 걸 할 때 이메일 확인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기입한 이메일로 어떠한 메일을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특정한 주소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메일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걸 해볼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강의 평가라는 것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되 그래도 만약에 특정 교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한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메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갖가지 사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메일 인증까지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특정한 이메일에 대한 해시값으로 user email 해시라는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메일 인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를 체크하는 user email checked라는 걸 넣어줄게요. 이제 이거는 true 값 아니면 false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불린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성공적으로 회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회원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후에 데스크 유저를 하게 되면은 현재 회원 테이블의 그 스키마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 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키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해줌으로써 사용자의 아이디가 겹쳤을 때는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alter table user라고 한 다음에 add primary key라고 해서 user id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user id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걸리게 된답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데스크 유저를 해보시게 되면은 유저 아이디 속성에 이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회원 아이디가 겹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실제로 사용자가 강의 평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evaluation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하나의 평가 글을 담는 테이블이에요. 먼저 evaluation id라고 해서 int, 즉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alter 테이블을 해서 나중에 프라이머리 키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때부터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주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auto increment라고 해서 평가 번호를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줍니다. 이 evaluation ID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1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형태, 즉 auto increment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즉 사용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 평가 글을 쓰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동으로 강의 평가 글이 새롭게 등록이 될 때마다 이 evaluation id라는 값은 1씩 증가하면서 새로운 강의 평가 글에는 이전 강의 평가 글에 1을 더한 값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er id라고 해서 이렇게
최대 20자인 사용자의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즉 강의 평가 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cture name이라고 해서 강의명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professor name이라고 해서 자 다음으로는 교수의 이름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lecture year라고 해서 이제 해당 강의를 들은 연도, 즉 수강 연도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mester divide라고 해서 자 이렇게 수강 학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즉 1학기, 2학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lecture divide를 넣어서 강의 구분을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 강의인지 교양인지 아니면 전공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aluation title이라고 해서 최대 50자까지 평가 제목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 evaluation content라고 해서 최대 2048자 정도까지 평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제 total score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A, B, C, D 그러한 문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당연히 한 글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최대 5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자열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credit score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5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comfortable score라고 해서 이렇게 널널 점수 또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cture score라고 해서 이렇게 강의 점수 또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like count라고 해서 이제 해당 평가 글을 사람들이 추천할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해서 like count를 매기도록 할게요. 즉 추천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만든 이후에 evaluation 테이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총 14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테이블을 더 만들어주면 돼요. 바로 like 테이블입니다. 이제 특정한 회원이 특정한 강의 평가 글을 좋아요를 누른 거죠. 즉 이제 이 좋아요 개수가 1 증가하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강의 평가 글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ike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러한 제약 조건 또한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user id라고 해서 작성자 id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evaluation id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강의 평가 글을 누른 것처럼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er IP라고 해서 현재 그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의 접속한 IP를 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특정한 사용자가 특정한 글을 좋아요를 누르는 그 정보를 저장해주고 처리해주는 like이란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show tables를 이용해서 총 3가지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desk 명령을 이용해서 스키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